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보니까 이게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조금 더 확대해 됐네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패턴 똑같죠? 우리 지난 26강인가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가등기, 그 다음 압류 등에 있고, 그 다음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 요건 같은 경우는요,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가등기가 말소돼 버렸어요. 이게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으신 분이 가등기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얘봐, 가등기 좀 말소해서 봐봐.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가등기 말소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낙찰자는 원고가 되는 것이고, 가등기권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재판부에서, 에이, 싸움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화해하래. 해가지고, 화해 근거 결정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 화해합시다. 악수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돈 얼마 주고받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예? 그건 뭐 돈이 뭔지 말이지,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가등기 이번 건 같은 경우 말소가 돼버렸습니다. 말소되고, 여기 보니까 물건 소재지는요, 좀 오래된 사건인데 2014 타경의 15,711호 강제경매 사건인데, 오피스텔입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인데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은요, 길 현황란이 화려하지요. 아주 화려합니다. 문모씨라는 분이 2천만원에 선에서 낙찰받았다가 대금 납부 안 하시고, 또 손모씨라는 분이 보니까 2,100만원에 썼다가 법원에 가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냥 담당 경매 계장님 바지가랑이를 부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눈으로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단 말이거든. 우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일단 봐가지고 그 유찰된 상태에서 강모 씨라는 분이 1,050만원에 낙찰받았어요. 1,050만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1,050만원에 낙찰받아가지고, 매각 대금 결정기를 허가나고 대금 납부를 하셨네요. 그런 배당 끝났단 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 1,050만원에 이분이 낙찰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1,050만원인데, 그럼 이 물건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 한 5천만원짜리 낙찰받은 게 아닙니까? 5천만원짜리, 그죠? 5천만원짜리를 1,05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선순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순위 가등기는 뭐다, 이게?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5천만원짜리인데 1,500에 낙찰받았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분이잖아요. 이분은, 이 강모 씨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봐! 그러니까 가등기 싫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할 거 아닙니까? 소송하니까 나름 재판부에서 중재를 하겠죠. 그러지 말고, 서로 이제 화해를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저 친구가 5천만원짜리 1,000만원을 먹었잖아. 그죠? 어차피 싸게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위로금조로 적정선에서 이 가등기권자한테 일정 금액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실제, 재판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또 눈으로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짜리 1,050만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지요. 여기 보니까 대학령이 낸 임차인이네요. 이게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5천만원짜리인데, 만약 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죠? 1,000만원에 낙찰받게 되면은, 이건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보면 2005년 11월 28일자 압류가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경매 비용 빼고, 경매 비용 한 200만원 좀 한
800만 원 정도 배당 받아가겠고, 그죠? 800만 원 배당 받아가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얼마입니까? 3,800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인수하니까, 그죠? 3천만 원 인수하니까, 전체 합이 4천만 원이 된다. 여기서 그것도 검전 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는 저도 확 답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가등기가 우리가 그전에 26강, 25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가등기가 법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법원은 직권 말소 시켜준 법원도 있잖아요. 어떤 법원은 직권 말소 시키고 주고, 어떤 법원은 말소 안 시켜주는 거, 말소 시켜준다고 말소 안 시켜줍니다. 말소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가등기는 뭐다? 어떻게 말소됐지? 그러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가등기 말소되고요.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가등기 말소되고, 또 이번 사건처럼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말소되고, 또 어떤 경우는 확정 판결해가지고, 확정 판결에서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가, 아니면 또 봐가지고 법원에서 낙찰받거나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게 된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죠? 네. 똑같은 케이스인데 완전 중구난방식으로 왔다 갔다 이 법에서 이 법 집행을 해버리니까 이게 해가 봐도 헛갈려 봐가지고. 이게 보시라니까요. 최모 씨 같은 경우는 보면요, 최모 씨 같은 경우 보시면은 2004년 3월 8일자 전입 확정했거든요. 그러면 나서 가등기가 2004년 4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 확정,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말소기준권리인 압류등기가 이렇게 또 설정됐단 말이에요. 응?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본건에 대한 경매 신청은 임차인 이분이 경매 신청하셨어요. 등기부등 여기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니까 최모 씨 이분이 3,8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분이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까지도 전입도 해놨고, 까지도 먼저 가등기보다도 이게 해놨다 들어가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은 뭐다?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뭐를? 자기 전세 보증 금액을.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 가등기도 보면 어쨌든 이 임차인에 비해서는 후순위 권리자란 말이죠. 이런 후순위 권리자로 인해서 선순위 권리자가 자기 검전 채권을 회수하는데 방해 지장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허당이다. 근데 아마 이것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요, 너무나도 권리 분석에 충실한 그런 면이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등기를 하셨네요. 그 뒤에 보니까 압류등기 됐어요.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 어떤 건데 이거잖아요, 이거. 전입 임차인의 말소기준권리 아니죠?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물에서. 가등기, 이것도 말소기준권리 아니죠? 이것도 만약에 담보가등기라면 여기 말소기준권리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집주인들이 이렇게 가등기 설정한다면요, 담보가등기 설정하겠습니까? 담보가등기 설정 안 하죠. 보등가등기 딱 설정해버리죠. 그죠? 예. 가등기 설정, 보등가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고. 따라서 압류, 이게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압류보다도 먼저 가등기가 설정되었지 않니? 따라서 이것은 인수하는 것이 인수. 근데 제가 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권리가 인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진정 100% 인수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아니면 허당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진짜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아니면은 허당인 권리가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등기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등본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하구 당리동에 705호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사하구 당리동에 705호. 사하구 당리동 705호 해놓고, 이게 가등기가 2004년 4월 6일이거든요. 2004년 4월 6일 날. 2004년 4월 6일 날. 사하구 당리동 705호죠. 705호고요. 2004년도에 가등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2004년도 가등기인데 일단 맞추셨죠? 2번입니다. 2번 순위번호 2번 가등기입니다. 순위번호 2번 가등기고요. 순위번호 2번 가등기가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는지 그걸 잠깐 보자야겠습니다. 순위번호 2번 가등기 나와 있네요. 있잖아요. 보세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2016년 1월 18일 날 등기를 하였는데,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게 2016년 5월 19일 날, 그죠? 날짜가 틀리죠, 그죠? 이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아마도 이 물건 낙찰받으신 분은요, 이런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가등기를 소위 교통정리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되팔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이 등기부상에 보면 4,400만 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4,400 정도. 근데 이게 뭐 이것도 우리는 4,400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신뢰 믿어야겠지요. 그죠? 믿고 이제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어쨌든 순순히 가등기돼 있다, 우리가 조금 조심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확정 판결로 말소됐다. 이것도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이 2009 타경에 3,601호 사건입니다. 3,600개 해가지고요, 광주시 초월업에 소재하는, 좀 늦게 열리네요. 아이고, 웬일에 조금 일찍 열리네. 경기도 광주시 초월업 도평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 건도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 가등기가 말소됐어요. 응?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어쨌든 봐가지고, 원고, 이분이 원고가 됩니다. 가등권자가 피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원고 성이란 말이죠. 원고 성이니까 가등기, 원래 이 등기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 같이 뭐 하니까 법무사가 위임장 받아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독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도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는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공동입니다. 이거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 말소했다 이거죠, 이분이. 그럼 이분 완전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2억 1천만 원짜리를 1억 1천만 원에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짜리인데 만약에 소송 제기했는데 이 가등기가 효력이 있다 그러면요, 과연 이게 확정 판결에서 이것도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확정 판결에서 가등기 말소됐겠습니까? 말소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저기 허당이야, 허당 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해 권고 결정이다. 뭐 재판부에서 그거 싸움하지 말고 적당히 화해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끝까지 안 한다. 좋다는데 끝까지 가자 이거지. 그러면 화해 권고 결정과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저기 끝까지 뭐 갈 수 있다는 거,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어떤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한 절반 값의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썸네일 탁 만들어 가지고요, 야 완전히 막 2억짜리를 1억에 가져간다 하면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봐요. 근데 중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송 등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썸네일에 낚이지 마세요. 저도 요즘 썸네일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쌈박하게 하는 게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라디오 씨님 들으셨네요. 홍대희님 들으셨고요. 반갑습니다. 스토리광님 들으셨네요.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명진, 보람이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그래서 이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아파트인데, 여기도 뭐, 물론 이제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 있네요. 그죠?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 있는데, 2008년 11월 21일 날 가등기가 실행됐잖아요. 그죠? 11월 21일 날 가등기가 실행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06년 이분이 3월 16일 날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가, 대단히 안타깝네요. 확정일자 2008년 11월 25일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보증금액을 3,200만원 정액을 했거든요. 이런 거 조사를 잘하면 좀 이 경매는 돈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액을 3,200만원 정액을 했는데, 정액한 시점이 언제나니까 11월 25일이다, 이거죠. 11월 25일이다. 제가 뭐 착각했네요. 여기 기준이 이게 기준입니다. 2018년 12월 2일이니까, 가압류가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다? 7,2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이분들은,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 전입해서 이모시는 보니까 누구냐 보니까 2006년 3월 16일, 2006년 3월 16일이다니까 이 두 분은 부부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이름 나와 있잖아요. 부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제 전입 및 확정 일자가 먼저 빠르고, 전입 및 확정 일자 패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압류가 딱 돌았잖아요. 가압류, 그죠? 가압류도 여기에 이제 하나 말소 기준 권리 되고, 그 상태에서 가압류권자 이분이 본안 소송에 의해서 이건 제3자가 가압류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건 누가 낙찰받은 상태에서 가등기권자의 협조를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래 원고 즉 낙찰자 당신의 승 하니까 가등기 이게 직권 확정 판결 직권 말소가 아니고요. 확정 판결에서 가등기는 말소는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임차인들이 과연 내가 얼마 낙찰받았을지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여기에 대해 배당권을 정확하게 작성을 한 상태에서 자, 이 물건 보시니까 이제 보십시오. 임차인은요 7,200만 원인데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단 말이죠. 그럼 7,200만 원인데 이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이 양반 돈 버는데 봐가지고 7,200만 원인데 1억 1,123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억 1,000만 원이 1억 1,000만 원이 저 배당 금액이라 보고 여기서 임차인이 7,200만 원 딱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800만 원은 이거 뭐다? 채무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 이 사람이 가져가겠지요. 그러나서 요 가등기만 딱딱 해결해 버린다면 이 양반 2억 1,000만 원짜리 뭡니까? 1억 1,100만 원에 낙찰받는 또 나가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자기 전성 7,200만 원 다 받아가니까 명도하는데 말이지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말 필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그죠? 아주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명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유형의 물건도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면 이게 이런 유형의 물건은 뭐냐?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이게 가능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을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보는 이게 정보지는 이제 스피드 옥션입니다. 예. 여기 이제 스피드 옥션인데 스피드 옥션 뿐만 아니고 다른 경매 정보 사이트도 보면요 어떤 소프트 기능이 있을 거예요. 봐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이면 그만 클릭하게 되면은 선순위 임차인 물건 쫙 나오잖아요. 아파트면 아파트 클릭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순위 있는 임차인 골라서 그 중에서 전입 확정 가등기 요거 봐 이거 허당이다. 근데 말 안 들으면 이것도 소송해야 된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확정 판결에서 말소됐기 때문에 보니까 광주시 초록 도평리에 보니까 1302호네 그죠? 도평리 1302호에서 등기부등본 좀 보여드릴게요. 도평리 1302호 나와라 이겁니다. 또 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혼자서 맨날 떠드는 건지 이거 참 저도 참 답답합니다. 봐가지고 어쨌든 1302호죠 그죠? 도평리 도평리 1302호입니다. 지분약자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분약자님 며칠 전에 우리 건강한 부자 클럽에 경매 박사님으로 또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하여튼 열공하십시오. 하시고 일단 입찰 들어가시는데 입찰 들어가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어떤 내가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뭔가 좀 야리끼리해 몰라. 이랬을 적에는요. 저한테 직접 메일을 주십시오. 단 경매 박사님들만 메일 주셔야 됩니다. 아무나 다 메일 주시면 안 됩니다. 예. 메일 주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우리 지분약자님 제가 상담해 드렸잖아요. 그죠? 필요하다면 말이죠. 그냥 경매뿐만이 아니고 경매 물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 지분 경매인데 역경매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제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메일을 쏴 드릴게요. 그렇게 1대1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박살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자아빠 되는 것이지.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집안 마련 목적, 그죠? 예. 되려면 손무당이 아니고 온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가등기가 보면 말이죠. 여기도 보면 뭐 갑부에 가등기 나와 있을 거예요. 가등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6번이죠. 6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단 말소는 됐어요. 6번 순위번호입니다. 순위번호 6번인데 순위번호 6번에서 가등기 일단 말소됐어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가등기가 어디 갔느냐. 이 물건은 이제 법인에서 낙찰 받았네요. 그죠? 법인에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이거 제가 확정 판결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안 봤어요. 이게 6번 가등기 말소제거든? 이게 뭡니까? 확정 판결 해가지고, 성남 지원 2013 가단, 요거 저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것도 사건 번호 메모하셨다가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시면요, 이거 원본을 메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13 가단에, 여기 이제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드릴게요. 2013 가단에, 20만 2112호 사건입니다. 요거만 제가 원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성남 지원에, 요게 좀 확대해 드립니다. 성남 지원에, 여기 나와 있죠. 성남 지원 해가지고요. 2013 가당에 20만 2112호. 20만, 맞네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2013 가단에 20만 2112호. 요 사건을 아마 판결문 보시게 되면은 뭐 때문에 이게 완전 원고성이다. 원고성이 났으니까 확정 판결이겠죠. 근데 성이라는 그런 그 판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판결 이유를 알면 되거든요. 뭐 때문에 이게 가등기 허당이다. 허당인 이유를 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물건 나온다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가등기권자죠. 그죠? 까불고 있잖아요. 까불어 그러면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소송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주 되게 오래됐어요. 2007 타경인데, 27630 라주니신하고 대찬 선생님 몇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보라미님하고 떡갈비님. 여기 보면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이건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조금 늦게 뜹니다.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스피드 옥션에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세요. 뭐, 계속, 제 컴퓨터가 이게 버퍼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일단 사건 번호 있잖아요. 이걸 제가, 사건 번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2007 타경이죠. 27,630호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경매 정보지가 있으면 이걸 검색을 해 보십시오.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아마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강제경매인데 이 가등기는 나중에 소멸 안 됐어요. 만약에 편의상 갑이라는 사람 가등기 했잖아요. 그죠? 소멸 안 되고 이 물건 낙찰을 어리는 사람 낙찰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갑이 사람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빡 해버렸어요. 본등기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본등기 순위는 이제 가등기 한다를 소급하거든요. 그럼 낙찰자는 뭐다 이게? 상당히 어떤 소유권을 상실했다. 물론 그렇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한 200만 원 쓰니까 이게 낙찰된 것 같더라고. 잠깐만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200만 원도 아니네 봐가지고. 엄마야 1800짜리인데 98만 9,500원은 낙찰됐어요. 이건 뭐 소유권 상실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낙찰 금액이.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우리 조금 전에 같은 확정 판결에서 말소됐잖아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본등기 청구권 인정됐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저번 26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상도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전라도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강원도 법원은, 충청도 법원, 경기도 법원, 아이고, 머리 아파. 법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법원 따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지고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크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 말소 뭐 소송하면서 내가 맞소송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등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해 공부 결정에서 말소된 경우 있고요, 확정 판결로 말소된 경우, 또 이 건 같은 게 상당히 오래 안 뜨기 때문에 이게 사건 번호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이 건 같은 경우는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가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이로써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가등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제입니까? 11월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날이죠. 요건 이제 우리 생생경매 42페이지 있습니다. 42페이지 보니까 지상권 인수하고, 이건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후순위 가처분 인수, 이런 사례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더 나은 영상물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ction.